네, 이 5시간인데요. 강의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 같은 것도 실제 좀 해보고, 가능하다면 실제 엔지니어링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시트라든가 어떤 드로잉 같은 것도 작성하는 것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UA노드가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산소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UA노드 쪽도 기본 설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엔지니어링사 하게 되면 되게 프로세스만 하고 프론트엔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플로어 다니엘 같은 회사,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는 프론트엔드뿐만 플러스 유틸리티 오프사이트에 EPC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리스크가 적죠, UNO 쪽이.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베너핏이 큰 겁니다. 프로젝트의 계약금, 볼륨도 커지고요. 그래서 매출도 올리고 수익성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엔지니어링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꼭 설계되는 프로세스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 엔지니어라든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유틸리티 옵사이트 분야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 기술 이런 걸 거기다 접목시키게 되면은 더 멋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EPC 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의 기본 설계부터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역량, 또 하나 중요한 거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해외 업체가 유틸리티 옵사이트의 프론트엔드 패키지까지 다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또 하나는 그 검증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우리가 코스트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쪽은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프로젝트 스케줄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수정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유인업 쪽에는 의외로 간단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EPC 회사로 봐서는 프로젝트 원가율을 줄일 수가 있죠. 더 싸면서도 더 좋게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탱키지 스타디인데요. 저희 공장에 보면 이 탱크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면 GS, SK 보면요, 거기서 핸들링하는 원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60가지 이상씩 막 합니다. 근데 크루드 탱크를 그렇게 많이 다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탱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가지고 인벤토리, 그러니까 원료도 많이 저장을 하고 또 오퍼레이션도 플렉서블하게끔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많은 투자를 해서 옵사이트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건 비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탱키지 스타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상 플랜트의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기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탱크를 몇 개, 또 어떤 용량으로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 스타디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IGCC라고 들어보셨나요? 열병합 발전하게 되면 컴바인드 사이클 엔진 해가지고 가스 터바인과 스팀 터바인 제너레이터가 같이 된 거를 열병합이라고 그래요. CC죠. 그 앞에 G가 들어갔습니다. 가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원료를 가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저열량의 석탄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도 됩니다. MSW. 그런 거를 원료로 쓰고요. 그래서 I는 인테그레이티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인테그레이티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는 발전소가 LNG라든가 단일 연료만 태워서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더 값싼 연료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더 좋은 플랜트가 되죠. 그래서 이 분야만 하더라도 IGCC가 들어가면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라든가 밸류 엔지니어링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안을 제안하는 거죠. 원래 베이직에 설계된 안이 아니고
더 코스트 세이빙 하면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EPC 컨트랙터한테 쌍방에 더 득이 되는 그런 안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C 업체가 건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설계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게끔 이 개런티 테스트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개런티 테스트에서는 꼭 들어가는 항목이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컨섬션이 오버 안 돼야 돼요.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저게 오버됐을 경우에 저 책임을 베이식사가 지지 않습니다. EPC사가 다 져요. 요즘은 EPC라는 게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다 하는 겁니다. 상세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재를 구매하고 공사해가지고 플랜트가 다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사들이 다 주로 많이 하는 게 EPC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턴키라 그래요. 클라이언트는 열쇠만 돌리면 공장에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자금 조달까지도 EPC 회사가 나서서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은 점점 많아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또 관리해야 될 포인트는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거 하나가 개런티고요. 또 옵티미제이션 스타디 같은 거, 물론 베이식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뒤에 단계에서도 할 기회가 많이 있고요. 특히 유틸리티 옵사이트 쪽만 본다면은 우리가 워터 시스템이라든가 하이드로젠 시스템, 간단하지만 여기다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핀치 테크놀로지라고 아시죠? 네, 그걸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물이 적게 나오게 하고 쿨링워터가 적게 들어가고 수소도 가능하면은 최적화시키는 그런 설계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웨이스트 워라도 요즘은 제로 리퀴드 디스차지 해가지고요. 이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갖다가 한 번 더 재처리해가지고 메이크업 워터로 쓰는 겁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디설리네이션 플랜트에서 바닷물을 담수화시켜가지고 쓰죠. 그러면 굉장히 큰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도 폐수 처리장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처리해가지고 환경 규제치만 맞춰서 방류를 했었는데 지금 그 물을 더 처리해가지고 공업용수 수준으로 만들어서 메이크업 워터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디설레이션 플랜트 자체가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비를 비교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투자비도 줄고요. 또 실제 운전비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처럼 UNO 분야에도 굉장히 어드밴스된 분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커버는 못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나중에 관심이 있을 때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 레퍼런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요. 실제 프로젝트 2개를 갖다가 이용했습니다. 하나는 정유공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정유공장에 있는 것을 보게끔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유틸리티 옵사이트에 설계된 도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조용으로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트로케미칼 컴플렉스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석유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주로 한국에서는 납사 가지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에탄이라든가 프로판 가스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 크래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프로젝트를 샘플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자료는 이 플랜트의 자료를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에서는요. 레퍼런스 우리가 만들어야 될 프로덕트에 대한 것은 일본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실습은 2번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의 프로세스 플랜트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실습할 때 레퍼런스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여한 것이 국내외 EPC사들의 디자인 매뉴얼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설계에는 또 이런 국제적인 스탠다드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API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저도 발견한 것이 PDH 온라인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 이름 이니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P는 프로페셔널,
D는 development, H는 hours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더 개발하는 그런 온라인 학습 과정인데요. 찾아보시면 pdhcenter.com이나 아니면은 pdhonline.org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화공, 페트롤리움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2,000개 정도의 레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컴피턴스인데요. 뭐냐면은 전문적인 그 역량을 늘리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게 컨티뉴잉입니다. 그 위한 계속 교육이죠. CP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EDRC에서 하고 있는 이 클래스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체에서 뭔가 경험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하는 가운데 자신의 전문성, 컴피턴스 이런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 3일 동안 과정이 그 역량을 키우는데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뭔가 관점이 확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제작업체 쪽은요, 수처리 쪽에 날코라든가 아니면 스파이락 사커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 디오레이터 디자인이라든가 실제 벤더들이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요. 또 저널 오브 케미컬 앤드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저널에 있는 자료들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단 교환을 만들었는데요.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